안녕하세요 딥둥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457딥의 취업등등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항목풀이를 진행해 볼 기업은 바로 신용보증기금 체험형 인턴입니다. 저희가 신용보증기금을 항목풀이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그동안 얼마나 진행을 해봤지라고 한번 제가 궁금해서 저희 457딥 유튜브 채널을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총 여태까지 7번을 진행을 했었더라고요. 지금이 바로 8번째 항목풀이입니다. 이 말은즉슨 저희가 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풀이를 진행을 했었다는 것이죠. 제 지금 항목풀이 진행 영상을 보시면서도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지원동이나 다른 문항도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면 과거의 영상을 살펴보셔도 돼요. 그러면 저희가 항목풀이나 아니면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작성 프레임워크까지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기 때문에 아마 보시면 이제 예전에 마왕님께서 진행하셨던 항목풀이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쭉 보시고 8개 항목풀이를 모두 보시고 나면 여러분들 신용보증기금 자소서 작성하시는 데는 거의 도 같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항목풀이까지 모두 다 꼭 참고해서 보셔서 체험 인턴에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항목풀이를 진행해 볼 문항은 바로 첫 번째 논술 문항입니다. 지원 동기라든지 여러분들 입사 후보 같은 것들은 이제 과거에도 많이 적어보셨을 수도 있고 또 저희가 다른 항목풀이에서 진행을 해봤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상들을 참고하셔도 되는데 이번에 사실 논술 문항이 꽤 까다롭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저랑 같이 한번 논술 문항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한번 볼 텐데요. 자, 보시면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에 더해 한국 경제 위기 시에는 금융시장 안전판 역할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 키워드 뭔가요? 금융시장의 안전판 역할입니다. 자, 지금 사실 되게 금융위기라고 말을 하잖아요. 저랑 뒤에서 왜 이런 금융위기가 지금 우리나라에 닥쳐오고 있는지 한번 그 배경을 좀 알아볼 텐데 지금 이제 신용보증기금의 역할에 대해서 묻고 있는 문항이에요. 그래서 이제 금융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하기 위해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을 확대를 해야 된다. 반면에 아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들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대기업이나 중견기업까지 지원을 하게 되면 이 한정된 재원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못 받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이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용보증기금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될까요? 라고 여러분들에게 900자 내외로 작성해달라고 지금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900자 이내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좀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사실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대기업 지금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대기업 지원해줘도 괜찮을 것 같고 중소기업은 원래 지원했으니까 중소기업도 지원해야 되고 근데 돈은 정해져 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아마 여러분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지 제가 오늘은 관점을 좀 3가지를 들고 왔어요. 그래서 그 3가지 관점들을 보시면서 이렇게도 접근해 볼 수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좀 감을 잡고 파악해 보시고 작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먼저 이 문항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작성 포인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문항에서 메인은 2가지를 먼저 중점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금융위기 요인이 무엇이냐? 이 금융위기가 왜 왔는지 그리고 어떤 요인들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신용보증기금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한 여러분들 답을 좀 제시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배경을 먼저 파악을 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신용보증기금은 어떻게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러한 상황들을 대처해 나가야 되는지 신용보증기금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2번째 내용 한번 볼게요. 꼭 양자택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어떤 선택을 할 때는요 꼭 A다 B다 흑백 논리처럼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이 한정된 재원 때문에 사실 2가지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꼭 여기서는 대기업을 지원해야 된다. 아니면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된다. 양자택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여기 몇 가지 기준점들을 가져 나왔는데 예를 들면 신용보증기금 설립 목적에 따라서 여러분들 제시해 볼 수도 있어요. 설립 목적이 중소기업, 기업금융 지원이다 라고 하면 중소기업에게 지원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라는 관점도 있는데 그
관점에서는 대기업의 파트너가 되어볼 수도 있겠는 거죠. 그래서 신용보증기금의 설립 목적이나 정책, 방향성에 따라서 여러분들 기준점을 잡고 말씀해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정부 정책 기조라는 것도 있죠. 지금 정부에서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는데 신용보증기금 또한 이러한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이니까 이 방향성에 따라서 가야 된다라는 논점으로 가볼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신용보증기금에서 올해 이제 보증을 어느 정도 지원하겠다라는 게 지금 확정이 돼서 기사가 나온 상태입니다. 제가 지금 기사를 본 상태로는 80조 후반대의 금액을 지금 이번에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예산을 봤을 때 대기업 지원이 가능할지 안 할지, 아니면 중소기업을 지원하면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을지, 아니면 대기업도 지원하면서 중소기업까지 같이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규모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그 규모도 파악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금융위기에 따라 파급력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기업이 도산했을 때, 아니면 중소기업이 도산했을 때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무엇이느냐, 요걸 좀 파악을 해볼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신용보증기금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기술보증기금이나 아니면 이제 지역 재단들도 있는데, 이런 재단들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맞춰서 그런 발맞춤을 동시에 고려해서 기준점을 말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 중소기업이냐 꼭 대기업 지원이냐 이거를 이분법으로 나누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어쩌면 포트폴리오를 제시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신용보증기금의 역할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시고 그 역할에 따라 어떻게 지원을 해보면 좋을지 한번 그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할 때 주의사항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여러분들, 이 문항은 명확한 답이 있는 문항은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을 묻는 문항인데, 생각과 의견이 근거가 없다면 그냥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죠. 예를 들면 정치인들이 어떤 근거나 어떤 구체적인 뭐 예산을 가지고 나오지 않고서도 공약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뭐라고 하나요? 바로 허위 공약이라고 하죠. 예, 공약 남발이라고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논술 문항은 여러분들이 일종의 의견이나 아이디어, 즉 공약을 제시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공약을 제시했는지 근거가 나와줘야겠죠. 그래서 그 근거로 수치적인 자료, 뭐 통계도 좋고요, 논문도 좋고요, 기사 자료도 좋습니다. 제가 저희 457DB 홈페이지에 항목풀이를 게시해놨는데 거기에는 제가 기사에 대한 출처도 모두 다 남겨놓았고, 그다음에 각종 논문이나 보고서 같은 것도 첨부 파일로 모두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457DB의 예시를 참고하시는 분들은 그 출처라든지 아니면 제가 첨부해 놓은 자료까지 모두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쓰실 수 있는 자료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근거들을 명확히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기준점을 정해보세요. 그래서 내 기준점은 이런 건데 이런 기준점에 왜 이런 신용보증기금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지 근거로 설득을 해보시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맨 처음에서 무엇을 설명드렸나요? 두 가지를 먼저 중점적으로 파악해야 되는데 왜 지금 금융위기인지를 먼저 배경을 파악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먼저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이 금융위기가 온 거에는 사실은 그 배경은 레고랜드 사태가 있습니다. 솔직히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금융시장이보다는 기업 금융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민간에서도 문제가 있는 건 맞지만 지금 신용보증기금은 사실은 정책금융, 그리고 그중에서도 기업금융에 대해서 보증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금융시장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해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여기에 배경이 되는 게 바로 이 레고랜드 사태입니다. 이 레고랜드 사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왜냐면 저희가 지금 인턴 채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턴을 해봐야겠다라고 눈을 뜨시고 지원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배경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레고랜드 사태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 뉴스 보시면 레고는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레고는 안 나오는데 참 제가 봤을 때 레고 회사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레고가 도대체 무슨 죄가 있길래 레고랜드 사태라고 하면서 자꾸 레고라는 브랜드 이름이 나오나, 참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배경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레고랜드라는 사업을 담당하는 주식회사 강원중도개발공사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공사라고 해서 어떤 공공기관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회사는 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민간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기업이 이 레고랜드 사업을 하기 위해서 2050억이라는 어음을 발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 어음을 발행을 해가지고 이제 만기가 되었어요. 근데 상환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상환해주겠다라고 뒤에서 지급보증을 썼던 곳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강원도입니다. 근데 강원도에서 이 2050억 상환 못하는데 이거 우리가 지급보증 섰지만 우리 이거 보증 못해준다.
우리 이거 철회하겠다. 이거 주식회사 강원중도개발공사 그냥 회생 처리해버려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에라 모르겠다. 우리는 보증 안 해준다. 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됐나요? 이 강원중도개발공사가 부도 처리가 됐습니다. 근데 뭐 기업 하나가 부도 처리가 된 게 사실 뭐 망하는 회사가 한두 개도 아니고 이게 무슨 금융위기까지 불러올 수가 있나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의 핵심은 바로 강원도입니다. 강원도예요. 강원도가 문제입니다. 왜냐? 강원도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나라 지방정부입니다. 네, 강원도라는 지역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인데 이 지방정부에서 보증했던 채권마저도 갑자기 이 보증 의사를 철회할 정도로 이 위험하구나, 안전하지 않구나, 나라에서도 보증을 못 해준다고 하는데 이 지방정부인 강원도에서도 이 채권을 보증해주지 못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진짜 안전한 투자처가 없구나라는 이 인식이 저변에 깔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어떤 파급 효과를 낳냐면요. 자, A등급의 우량채권의 58%가 팔리지 않는 현상이 발생해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전채라고 해서 한국전력공사에서 발행한 채권이 있는데요. 이 공기업에서 발행한 채권이잖아요. 발행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량한 기업에서 발행한 채권도 안 팔리고 나라에서 공공기관, 공기업에서 발행한 채권도 발행을 실패할 정도로 지금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 지금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채권을 사면 안 된다라는 인식이 기저에 깔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나요? 시장에 돈이 안 도는 거예요. 투자가 되어야 이 돈으로 어떤 사업이 진행이 되고 예를 들면 건물을 짓는 건설사에서는 투자를 받아야 건물을 올릴 수가 있고 여러분들 그리고 어떤 제조업이나 공장을 지어야 되는 곳에서는 공장이라든지 인프라라든지 투자가 되고 원자재도 수입을 해야 되고 하는데 쓸 돈이 있어야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이 투자가 안 되니까 돈줄이 마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급격하게 위기라는 인식이 저변에 깔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어떻게 하나요? 이러한 상황을 빠르게 조치해야겠다라는 생각에 50조라는 정책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즉 2050억 이 돈을 보증해주지 않겠다라는 그 의사표현 하나 때문에 50조라는 돈을 투입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혈세를. 이게 위기인 겁니다, 여러분들. 2050억으로 위험하구나라는 인식이 깔리게 되고 그만큼 여러분들 이 경제라는 것은 무엇이 중요하냐면요. 심리라는 것이 중요해요. 마음, 심리. 사실 경제가 정말 수학처럼 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요인이 반영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위험하다는 인식이 깔리게 되니까 2050억으로 막을 수 있었던 돈들이 지금 50조라는 혈세를 투입하게 된 거예요.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래서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금융시장이 완전히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모두가 자금이 마르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책금융기관이 지금 이러한 금융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지금 상황이 특수하게도 대기업이고 중소기업이고 기업 규모를 가르지 않고 자금이 마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대기업에도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시면 뭐 롯데건설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뭐 흥국생명이라든지 이런 회사들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는 뭐 중견이나 대기업이라고 불리는 회사들이 지금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서 위기에 직면했다라는 기사들을 아마 보신 적들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그만큼 시장에 돈줄이 마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거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든 예외가 없다라는 상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구체적인 근거는 저희 사업체DB 홈페이지에 저희가 제시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들어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고 거기서 구체적인 근거들이나 수치들 보면서 한번 이해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신용보증기금은 어떤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되느냐라는 관점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첫 번째 관점은 자, 금융시장 불안 요인을 선제적 대응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대기업 보증 지원하자는 입장을 해볼 수 있습니다. 즉 사실은 신용보증기금의 주요 고객은 중소기업입니다. 왜냐하면 대기업들은 사실 그동안 직접 금융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했어요. 예를 들면 주식을 발행한다든지 뭐 채권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한다든지 등등. 대기업은 솔직히 여러분들 보셔도 공신력이 있고 이름 아는 대기업이면 여러분들도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은 굳이 정책금융을 쓸 정도로 돈을 빌리기 어렵다거나 힘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시장에 이제 돈이 마르다 보니까 빌려줄 곳이 없다 보니까 정부를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은 금융시장이 정말 불안을 하다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기업이 부도가 나게 되거나 도산을 하게 되면 사실은 실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받아야 될 돈을 못 받아서 중소기업이나 밑에
소위 말하는 하청 기업들이 같이 연쇄 부도가 일어난다든지 등등 굉장히 많은 경제적 파급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해보자 라는 식으로 접근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정부의 기조와도 일치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여기 이미지에 띄워놨지만 12대 정책 과제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금융시장 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는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기업의 규모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대기업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거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계속 대기업에 보증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기업의 자금 조달이 원활해질 경우에는 다시 회수를 하더라도 일시적으로는 좀 대기업들도 보증 지원을 해주자라는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관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자금 조달에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자라는 입장으로 여러분들 기술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중소기업,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은 사실 직접 금융시장에서 조달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중소기업은 사실 여러분들이 이름 모르는 회사일 수도 있고 정보가 사실 많이 오픈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투자자들이 회사가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회사를 알더라도 투자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 이 기업이 정말 성장할 만한 기업인지 내가 나중에 투자했을 때 이걸 회수할 수 있을지 다양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중소기업은 사실 담보력이 굉장히 약하고 평가하기가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금 조달의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된다라고 그냥 기존의 방식 그대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 제가 여기 중소기업은 신용등급이 낮아서 오롯이 은행이나 캐피탈사와 같은 간접 금융시장에만 기댈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을 말을 해놨죠. 2021년도 이제 11월까지만 해도 중소기업의 85% 정도가 4% 금리대로 대출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4% 미만이란 건 뭐예요? 뭐 2%도 있고 3%도 있고 굉장히 저금리로 대출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금리 인상이 되다 보니까 71%가 5, 6%대의 고금리로 대출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돈 빌려오는데 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비싸졌다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금리가 2배 오르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빌리는 돈은 크지 않겠지만 예를 들면 기업이 뭐 1,000억을 빌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000억을 빌려서 매달 뭐 한 5천만 원씩 이자가 나가고 있었는데 이자가 2배로 오르면 갑자기 1억씩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5천만 원이라는 돈을 쓰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비용 처리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는 중소기업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특히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내수라든지 수출도 지금 많이 눈에 띄게 부진해진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갑자기 돈까지 더 내라? 중소기업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중앙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99.6% 진짜 거의 다죠. 네, 고금리 리스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소기업은 자금 조달에 있어서 뭐 경제가 어렵건 아니던 원래 어려웠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더 어려워지게 된 거죠. 그런 중소기업에게 지원을 해야 될 재원을 대기업에게 지원한다? 사실은 중소기업 입장으로서는 참 할 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관점에서도 작성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도 이분법적으로 좀 보여주실 수가 있는데 제가 새로운 관점을 한번 제시해 드려 볼게요. 자, 채권시장 양극화에 따라서 신용등급 A 이하 등급의 기업에 대해서 보증 지원을 해보자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채권시장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이제 2023년도 1월이 되면서부터는 채권시장에 조금 훈풍이 불기 시작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돈을 쏟아붓고 있다 보니까 이제 민간에서도 좀 투자를 해볼 만 하겠다. 정부에서도 저렇게 돈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시장이 좀 안정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회사채 시장에서도 좀 훈풍이 불고 있다라는 지금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 내용들을 파악하다 보니까 결국은 AA라는 등급 이상의 아주 우량채에만 이 채권 투자가 쏠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양극화가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AA 등급 이상인 기업들에게는 채권 투자가 막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 밑에 있는 기업들에게는 투자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AA 등급까지는 시장에서 안정적이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자본 조달이 가능하다면 정책금융이 굳이 AA 등급 이상인 기업들을 지원해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A 등급 이하 시장들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도 작성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보면 여기 대표적인 예시가 뭐가 있나요? 효성화학이 수요 예측 미달 사태를 겪으면서 A급 회사채였대요. 근데 채권 시장에서도 이 미달 사태를 겪었다라고 나오고 있는 거죠.
저희 457D 홈페이지에 보시면 조금 더 제가 구체적인 도표랑 정리를 많이 해놨거든요. 저희가 이제 한정된 시간 안에 유튜브로 제공을 해드리다 보니까 모든 자료를 좀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들은 어느 정도 수치나 이런 내용들이 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구체적인 수치를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제가 3가지 관점을 제공해드렸는데, 여러분들 사실은 관점이 더욱 많습니다. 고용, 아니면 뭐 중소기업 대외신용도 재고, 아니면 산업별 쿼터, 보증료 인상 등 추가적인 관점을 제 홈페이지엔 7가지가 더 게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폭넓게 준비해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렸는데, 다 소개해드릴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저희가 시간 관계상 모두 제공해드리기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관점도 이용하셔서 작성을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이 논술문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완성된 예시로 제공을 해드리다 보면 글이 정말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은 글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자소서 평가에서 유리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시들을 베껴서 내다 보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논술문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해 보시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저희가 근거나 수치들을 들어서 관점을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보시고 저희 457D 홈페이지 이용권 있으신 분들은 피드백 게시판 이용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본인 구독권 확인해 보시고 몇 문항 피드백 받으실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신 다음에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이 논술문항에 대해서 꼭 한번 피드백 받아보세요. 글이 매끄러운지, 논리적으로 타당한지, 글의 흐름의 연결이 자연스러운지, 그리고 내가 쓴 내용으로 설득이 좀 가능한지, 그리고 혹시 잘못된 내용이 있진 않은지 이런 것도 여러분들 검토해 보시면서 제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숨가쁘게 좀 달려왔는데 사실 신용보증기금이 하고 있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정책금융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아마 이런 문항들을 좀 출제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인턴이라는 것도 좋지만 예비 신보인이라는 마음으로 신보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작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혹시 추후에 신용보증기금 정말 정규직으로 지원하신다면 지금 이 논술로 작성하셨던 내용들을 지원 동기로도 풀어보실 수가 있어요. 금융시장의 상황과 환경을 설명하시면서 그 속에서 내가 신보를 통해 기여할 점을 말씀해 주시면 그게 지원 동기지. 뭐가 지원 동기일까요? 네, 지원 동기로도 활용할 수 있는 문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잘 작성해 놓으시면 아마 올해 신용보증기금 지원하실 때 아마 유용하게 쓰실 내용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풀버전의 항목풀이도 보시고 저희 피드백도 이용해 보셔서 여러분들 체험형 인턴에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여기서 항목풀이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딥둥이 여러분, 안녕!